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인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금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봄학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머님들께 또 질문 내용 듣고 답변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과 원장이고요. 저희 과학과 원장이 따로 계십니다. 이제 영재고센터에는 수학과 과학학원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 2명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좀 좋아해서 우리 재원생의 미래를 제가 결정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꼭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건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는데요. 저희 학원은 이제 곳곳에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화환 같은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현재 4층부터 7층까지 쓰고 있는데 4층을 중심으로 5, 6층에도 이렇게 화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H라고 써져 있는 요 파란색 잠바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H라고 적혀 있는 이 파란색 잠바가 한성과학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잠바가 안 써 있습니다만 S 써져 있어서 세종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를 간 모든 친구들이 거의 영재고센터 출신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아이들인 거죠.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와서 실제 우리 학교는 어때? 이렇게 준비했던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성적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 라는 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시간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이들 보고 와서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저희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거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완전 친구들에게 카드를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학원이 스터디 카페가 공간이 계속 변했는데요. 5층, 6층, 7층 스터디 카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5층에 스터디 카페가 있었을 때의 모습인데 이 촬영한 시간이 11시 57분 정도 됩니다. 밤 11시 57분. 이 아이들은 영재학교를 준비하던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매년 영재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현재 스터디 카페 7층에 있거든요. 오벨리를 바라보는 쪽으로. 그래서 밤 12시까지 남아서 자습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학원은 10시 이후에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교습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이때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자기 시간이고요. 요건 이제 저희 학원의 주차장이죠. 그 시간에 12시 1분입니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은 당연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도 참 노력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학원을 저희가 파인만 영재고센터가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문을 열고 학원에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꿈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자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꿈에 맞는 로드맵 제시하고 수능과 내신을 다 최적화시킨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학생 갭을 맞추면 꼼꼼한 관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꿈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동네에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은 저희 학원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으치대반, SCL반이라고 하여서 영재학교랑 과학고 가지 않는 아이들도 똑똑한 아이들이고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세화고, 형제고, 세화여고, 서울, 상문, 반포, 서초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가서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게끔 또 전국 단위 자습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모아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영재학교 21명 작년에만 합격하였고 과학고등학교가 16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영재학교란 과학고반 아이들이 저희 학원 출신인 아이들이 합격한 아이 사례는 더 많은데 작년만 놓고 봐도 저희랑 같이 파이널 과정까지 다 끝낸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기 전에 바깥에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포스터에도 어머님들께 또 학생에게 다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고 저희가 게시하고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달 이렇게 공부한 친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짧게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영재학교반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공부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제 전년도도, 그 전전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그런 실적을 내봤습니다. 개원을 20년도에 했기 때문에 21학년도가 최초의 저희 학원 단독 실적이었는데 영재학교 10명, 과학고 10명을 보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실적에 이렇게 신만포중학교, 옥정중학교, 원촌중학교와의 서울과학영재학교, 이제 원래 명칭은 서울과학고등학교인데 영재학교는 학교를 부르는 이름에서는 영재학교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보통 예전에 있던 과학고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분류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과고, 서울과학영재학교 출신의 우선선발 2명과 1명 합격을 더해서 3명 합격하였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거든요. 2명, 대전과학영재학교 7명, 대구 2, 세종 4, 인천 3 이렇게 해서 다 갔습니다. 파이널까지 가는 한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원중, 신반포중, 원촌중, 대원국제중학교, 용강중, 용산중, 옥정중가 이 지역의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학교들에서 영재학교로 간다. 저희 학원 아이들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그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다 영재고센터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원촌중학교는 우리 8명 갔는데 그중 6명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나머지 2명도 파이널 과정을 안 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작년에 이만큼 갔는데 이 이외의 친구들도 당연히 합격을 하였었습니다. 경원중, 신동중, 원촌중은 이제 계속 매년 영재고센터 출신인 아이들이 과학고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K모랑 고등 K모도 준비하고 있는 학원인데요. K모 과정은 수학을 몰입감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수학에 몰입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센셜하다고 하면 이센셜하고 필수적이라고 하면 필수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은 준비하시는 분들께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일 설명회를 계획하였습니다. K모 2차랑 성대경시 수상 내용이었고요. 작년 영재학교는 그랬는데 재작년에는 이렇게 서울과 경기, 한국, 대전, 세종, 인천 이렇게 보냈고 한성과학원은 세종과학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징적인 건 이제 작년에 간 친구는 올해 합격한 거죠. 작년에 합격한 거죠. 이 아이들은 아직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을 모르는데 이해에 간 친구들은 당연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전교 등수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지금 3년 연속 영재고센터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 그냥 학교를 합격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서도 잘한다 라는 말이 듣게끔 저희가 준비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간 친구들도 학교에서 내노라하는 실적을 내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간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친구들이 보통 여기를 쓰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영재학교가 수학, 과학을 몰입감 있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제 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까지 종합하여서 통섭적인 인간을 키운다라는 컨셉이라서 보통 여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고 이제 수학, 과학뿐 아니라 전 과목에 관심이 있는 마치 전사고화 되어 있는 영재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서울대를 이제 거의 전사고주보다 훨씬 더 높은 합격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성가고, 세종가고는 뭐 어머니 때부터 있던 학교 한성가고를 비롯하여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을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전교권입니다. K모 실적은 뭐 작년도 그랬지만 재작년도에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전전년도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랑 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수 전의 아이들이 이제 현재 대학을 갔는데 보통 과학고등학교 출신인 아이들은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게 제일 많이 가는 학교고요. 연대, 고대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대, 고대뿐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신소재학과들, 반도체학과들 이런 학교들도 많이 가고 있어서 과학고등학교로 가면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재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은 어디를 가나라고 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보통 카이스트를 많이 가고요. 서울이나 나머지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또 이제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라고 해서 특성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임만학원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을 형상화해서 빨간 로고를 만들었고요. 이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굿즈를 많이 제작하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굿즈를 많이 배부해서 공부 열심히 하자 하고 있는데 중2, 중3 아이들에게는 굿즈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과생이셨다고 하면 아주 좋아하는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름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원을 좋아해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성명권을 위반하지 않았다. 파인만과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학습 관리하는 곳으로 저희가 다 직영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김범 대표님. 그래서 수학과학 전문학원으로 만들어져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펴는데 자랑할 만한 거는요. 전국 단위 자사고인 민사고, 용인, 의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를 민용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보다 실적이 좋은 학원은 전국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사고등학교는 한 60% 이상을 저희 학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치파인만에서 집약해서 공부시키고 있고요. 용인 의대부고는 분당파인만과 대치파인만 그리고 압구정파인만에서 집약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이 동네에서는 압구정파인만과 대치파인만에서 집약해서 공부시키고 있고, 상상고등학교는 입시가 조금씩 매번 변하고 있어서 따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치, 압구정, 영재고센터 다 분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대치파인만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영재고센터가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 출신의 1, 2등급 아이들도 다 저희 파인만 출신이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현대고등학교에서 졸업하여서 의대를 합격했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신동중학교 친구였는데 신동중학교에서 대원외고를 고민할 때 대원외고랑 현대고 중에 어디를 갈까라고 했었어요. 제가 너는 대원외고를 가도 잘하겠지. 현대고를 가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현대고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낼 때는 수학을 잘하긴 아이였지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문과 생각하는 아이여서 대원외고랑 현대고 중에 고민해서 현대고를 보냈던 거였는데 이 아이가 이과 탑이었더라고요. 가수.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중에 문과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자녀는 이과로 키우실 수 있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파인만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거고 또 파인만하고 유사한 학원들도 좀 많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압구정역 3번 출구의 압구정 파인만, 그리고 용광중학교 신용사초등학교 앞에 이촌 파인만, 또 서모가든 사거리의 반포 파인만, 이 파인만은 다 저희랑 같은 파인만이고요. 파인만 영재고센터는 이제 위치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직영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관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맞는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영재고센터로 와서 영재학교 과학고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거리에 있는 파인만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한테 이게 맞겠다 싶으시면 저희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자유롭게 이관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보인다 라고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다른 파인만 관계자들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하지만 압구정 파인만과 반포 파인만이 저보다 더 규모는 큽니다. 오래됐거든요. 04년도, 08년도에 만들어진 학원이고 사실 저희 학원은 202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때. 힘들었겠죠. 그런데 4층에서 시작한 학원이요. 지금은 4, 5, 6, 7층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전층, 전실 다 쓴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7층의 일부 공간에 이제 발레 학원 있고 6층의 일부 공간에 이제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 5층, 4층은 거의 다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2층, 3층에는 반포 파인만 고등부라고 파인만 영재고센터인데 이름은 파인만 반포 빌딩이고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가든 사거리의 반포 파인만과 영재고센터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학원입니다. 같은 학원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2층부터 7층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인만 빌딩이 되었습니다. 1층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보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는 7층에 저희 재원생 대상으로 만들어서 12시까지 야간 접수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사실 실적을 광고하고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곳곳의 공간에 앞서 설명드렸던 초등학생들에게는 굿즈를 보여주고 누가 합격해서 이런 건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그냥 굿즈를 보여주고 5층, 6층, 7층에는 중2, 중3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 수기도, 합격한 선배의 이름도, 공부했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것들도 놔둬서 아, 이 선배 여기 있었네 하고 실제로 잘 이것도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한국과학영재학교랑 대구과학영재학교 합격했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다시 동기부여 받겠다면서 어저께 이 벽 앞에서 자기 합격 수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계속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구나
언제 뛸까 고민했었는데 이 벽이 좀 넓긴 하거든요. 계속 붙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스터디 카페는 이런 식으로 유형 규칙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스터디 카페에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원생만 공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로 관찰해서 조용히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10시에서부터 12시는 그 스터디 카페 그 공간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용히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영재학교반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친구들의 명단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의 신 파인만이라고 해서 파인만이 다 직영학원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님이 파인만 유튜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광고 문자가 나갔을 건데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부의 신 파인만. 그래서 요거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보내주시면 작년부터 저희가 찍었던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여서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입시나 또 학생 공부 방법이나 대입에 관련된 문의사항들은 여기서 좀 많이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소하게나마 구독자 136명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36명이라는 번호를 선택해 주셨고요. 더 늘진 않네요. 파인만 영재고센터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선생님별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링크를 보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파인만 영재고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진 않고요. 개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링크로 영상 보강을 하고 그 영상 보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강 체계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운영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학교는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저희 학원을 선택한다. 저희 학원의 경쟁 상대는 대치동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가시던가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선택하시면 저희가 더 높은 합격률로 열등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선행과정 하려고 하는 거고 나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하고 싶은데 영재고센터는 이름부터 영재고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팀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시형 수업은 따로 하고요. 중2팀, 중3팀에서 후치대반이나 SCL반이라고 하여서 선행과정 공부시키는 반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세화여중은 지금 3년째 전교 1등을 계속 저희가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만포중도 그랬고 원촌도 그랬고 경원 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교 1등만 키우는 학원은 아니고요. 전교 1등이라도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올백이면 당연히 1등이잖아요. 그래서 1등만 말씀드렸던 거고 숫자는 적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다수 있는 학원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행과정 하고 있고요. 영재학교 과학부 우치대 커리큘럼을 분리하여서 꿈에 맞는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머니께서 대치동에 가신다고 하면 영재학원을 보냈는데 영재학교 학원을 보냈더니 주치를 하다가 아이가 퍼져서 나 여기 못 다니겠어 하면 그냥 그 학원을 끝나고 다른 학원을 또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저희 학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내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K모 준비하다가 영재학교 준비하다가 과학부 준비하다가 선행과정으로 턴해도 상관없고 선행과정 하다가 그 꿈이 생겨서 그렇게 움직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아이의 목적에 맞게 책임지고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 능력을 성장시켜서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걸 저희 학원의 모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생 능력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로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삽습 수칙이라고 해서 이건 중등반에서 중2,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선행과정하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고 원칙을 지키게 하고 프리노트를 쓰게 하고 오답을 정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서운 말이죠. 학습 수칙 반드시 지켜라. 야간에 12시까지 반드시 나한테 숙제를 해서 보내라. 이런 걸 톡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카톡방에다 사진 업로드를 하라고 하고 숙제 체크한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상시 질문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학원에서 너한테 맞는 수업은 이런 게 있어라는 것도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렇죠? 민턴 특강인데 왜 이렇게 붙여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그림들도 붙여가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는 입시팀에서 K모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넌 몇 등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이거는 넘어가야겠네요.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지었네요. 이름을 봤더니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톡방은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서요.
어머님과 학생이 톡방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이렇게 숙제한 부분을 찍어 보내고 데일리 테스트 본 결과 보내드리고 체크리스트에는 아이가 학습 태도는 어땠는지, 과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나 뭐 단원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티스라고 해서 과제에 대한 이야기나 또 이렇게 총괄 평가를 언제 봅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 겨울,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 제가 영재고센터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고 하여서 아이들이 여유 있을 때, 방학이죠. 여행 가고 심신이 피로해질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독서 생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책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원래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넣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2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책에는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건 최신 셀러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학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였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서 톡방에 올려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학교에다가 기록지를 내서 생기부에다 적을 수 있게끔. 이게 그런 방식이 특목고 입시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 대입에도 이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휴강은 이런 식으로 안내드려서 어른들이 잊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어른들은 이런 날도 붙여서 여행을 가고 싶으셨겠지만 저희가 보통 빨간 날만 쉽니다. 그리고 중등반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휴석 연휴에 빨간 날만 쉬고 나머지 빨간 날들은 다 나와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추석 연휴에도 빨간 날이라 쉬었긴 쉬었는데 그때가 내신 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 해설해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영상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도 만들어서 관리하였습니다. 이건 입시팀에서 K모 과정이나 영재학급을 하는 아이들에게 나가는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요런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제를 했고 과정은 이런 거였고 이런 게 중요해. 문제 푸는 것은 나중이고 개념 이해부터 먼저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성취도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저희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전년도 선배랑 전전년도 선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강조하여서 보여줘서 아이가 현재 위치가 합격한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하여서 동기부여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재고센터 과학은 사실 원래 과학과 원장님이 오셔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수업 중이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목고 입시랑 올림피아드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과목별 전문가, 사실 수학은 과목별 전문가가 없거든요. 대수 전문가, 미적분원 전문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과학은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경원중, 세화여중, 용광중 이렇게 내신 대비하면 저희 학원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내신 대비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신 대비를 안 해보셨다 혹은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과학 내신 대비부터 일단 시작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밑에 부분이 조금 짧은데요. 이렇게 과학 수업 방식이나 이렇게 과학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과학은 수학과 달리 한번 공부해놓고 나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는 암기 과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과학의 중요도가 점점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과학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통합과학 시대도 왔고 과학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2028 대입부터는. 그래서 과학 공부를 못해도 통합과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원과목들이 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1학년 과정 말고 2학년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문과 과목뿐 아니라 이과 과목에서 그런 과목들은 공부를 해놓는 게 입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물리학, 화학 정도는 기본 과정으로라도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K모 반은 현재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반인데요. N반, S반, A반, P반 있고 K모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반은 한 5월 17일 날 K모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K모를 준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이 나오진 않을 거라
이 아이들은 선행과 경시 과정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K모를 예전에 어렸을 때 해봤었다라고 하면 중간반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이번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문의 주시면 몇 테스트 후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K모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월수목 화목일 주3일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마다 나와서 2시간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실전.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올해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상 실적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정규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렸던 선행 과정을 집중하여서 하는 아이들인데요. H대반, SCL반이라고 하여서 명명 붙였고요. H대 M반부터 MSAP 형태로 진행하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중에 제일 선행이 많이 나간 친구들은 미적분 2랑 공통수학 2를 올 봄에 극심화 과정으로 공부합니다. 여기에 응용심화는 뭐고 극심화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정석 정도의 난이도를 기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센 정도의 책은 이제 응용심화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력 정석이나 블랙라벨, 1품과 같은 책은 극심화 교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책들을 이제 최상위 심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내신 하이엔드, 하이와 같은 책들도 내신 하이엔드나 뭐 플래티늄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보다는 사실 그 학교의 기출문제 중에 킬러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나 수능형 문제 중에 4점짜리 모아놓은 문제들이 훨씬 더 그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최상위 심화서라고 해서 제가 복습을 시키고 있고요. 보통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를 쌤이랑 기본 정석으로 공부하면서 공통수학 2, 이게 이제 수하였는데 공통수학 2가 됐거든요. 과정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2학기를 보통 책을 3권 이상 풀었던 친구들이라 극심화 과정으로 블랙라벨과 같은 책으로 공부시키는 반이 현재 선행 과정이 제일 빠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 선행 과정 하나랑 선행 과정 두 번째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한 과정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교재 라인업도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과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이걸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는 레벨 테스트 보시고 제가 다시 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L M반부터 시작해서 중등 집중까지 전체 다 있는 반인데 이 반 제외하고 이건 신설반입니다. 중등 집중반이 저희 학원에서 선행이 제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인데요. 현 시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면서 2학년 1학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선행의 속도보다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내신을 잘 만들어서 수학이 재밌는 과목이고 해볼 만한 과목이다라는 자신감부터 채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선행 두 가지 과정이나 한 가지 과정에 집중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행 과정도 넣어서 공부를 시키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는 인원이 정원은 15명인데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에서 8명 사이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학을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관찰하고 불러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중립과학은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의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물리학 1, 물리 1인데 이게 이제 물리학으로 변형돼서 헷갈리시지 않게 두 가지 과정을 다 수업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3월달에 시작한 과정이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렇죠?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을 멈추니까 사실 2달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이탑으로 진행하는 반도 있고 물리학 2, 이 2 과목이 사실 이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물2, 화2, 생2, 지2였던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들이 4개가 8개 과목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물2, 화2, 생2, 지2를 배우는 게 아니라 8개로 쪼개진 과목을 선택하여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변화된 포인트가 큰 게 과학인데요. 통합과학으로 수능형 과목이 바뀌었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과목은 물2, 화2, 생2, 지2가 과거에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들은 선택을 3가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화생지, 물생지 이런 거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2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 때문에 A, B, C로 3단계로만 평가가 됐습니다. 9등급이 아니에요.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등급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을 포기하는 아이도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물2, 화2, 생2, 지2나 진로 선택 과목들 수학에서는 기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때는 기하 벡터였는데 벡터
벡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목명에서 빠져서 기하 같은 과목은 어려운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학교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A, B, C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화고, 현대고, 뭐 외대부고 뭐 이런 좋은 학교들,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걸 B, C를 막 깔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애들 A를 만들어줬습니다. 60% 많게는 80% 이상 절대평가니까. 근데 우리 아이 때는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인 이 2과목들도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 하거든요. 그래서 8개로 쪼개진 2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걸 선택할지도 중요한데 그거를 등급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통 설명드립니다. 과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지표는 사실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입시가 바뀐 걸 해본 세대가 없습니다. 수학이 미적분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본 세대도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세대가 왔고 우리 아이들은 과학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왔고 3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을 다 5등급제로 산출을 해야 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 되어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직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상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 대상으로 간단히 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과학 공부는 중요하다. 국어학원이 아니라 과학 공부가 중요하다. 영어도 중요한데 과학 너무 중요하다.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수학, 과학 중요합니다. 이과형 아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학교에서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학 과목은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 과목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다 나눠져 있고 융합 선택 과목 나눠져 있습니다만 과학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고 그래서 과학 공부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국어 공부는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문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국어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님 이제 수능형 문제 중에 사담이긴 합니다만 아주 어려운 지문이라고 유명한 것들을 보면요. 그 지문이 다 과학 내용입니다. 사회 내용입니다. 전문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국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거 이해했니? 어떻게 이해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 공부에 깊이가 있었으면 사회 공부에 깊이가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풀 수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가장 이슈화됐던 정답률 가장 낮은 문제가 만류 인력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학 원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프로그램입니다. 영재학교 N반, S반, A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3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반은 중간 입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소개만 하려고 하는데 3학년 어머님들께는 의미가 없고 2학년 어머님들께 영재학교반 프로그램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화, 목, 일의 수학, 월, 수, 금, 토, 과학. 그러면 이 아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나옵니다. 방학이죠. 방학 때는 화, 수, 목, 금 방학 특강이 1시부터 4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학원을 다 나오는데 화, 수, 목, 금에는 1시부터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재학교반은 10시에 수업 끝나고 어디 있는다고요? 스터디 카페에. 몇 시까지? 12시까지. 그래서 이 아이는 1시에 와서 12시에 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영재학교반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시가 곧 개입입니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대학교가 결정되었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는 거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점이 좀 다르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머리가 깨어서 먼저 자기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좋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공부를 다 잘하셨습니까? 자기 목표가 생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전국 단위 자사고 혹은 그런 꿈이 없는 친구들도 그런 꿈을 한번 꾸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꿈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목표를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단연간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네, 중3 정규반 프로그램으로 아까 선행과정 하는 아이들은 제일 많이 나간 아이들이 N반이라고 해서 대수 최상위 심화, 공수투 최상위 심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응용 심화, 극심화, 최상위 심화. 얘네는 최소 몇 권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6권. 과정당 6권을 본 친구들입니다. 어디까지 했다는 얘기죠? 미적분 투랑 확률과 통계를 끝났다는 얘기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이 아이가 안 배운 과목은 기하 말고 없습니다. 기하는 왜 안 했을까요? 아이들이 그것보다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과 같은 수능 과목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과목을 퍼펙트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요구해서 기하 과정보다 그런 과정을 복습시키고 있습니다. 최상위 심화 자체교재. 자체교재 뭘까요?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 기출문제들 풀어나가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만 기출문제들 그런 거 풀고 있는 반이고요. 이반에 인원은 적습니다만 각 학교 전급권인 아이들이 모여있습니다. 공중, 원중, 세화여중 17에 S반 이런 거 과정하고 있는데요.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우리 아이는 이거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선행 속도는 개별차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거든요. 사실 미적분 2까지 다 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선행을 1년 정도까지 한 친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기본 과정만 보고 간 친구인데 전교 1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근데 스타트 라인에서 선행 과정을 아예 안 한 친구보다는 한 친구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선행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긴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네, SC의 N반부터 SC의 P2반까지 이렇게 존재하고요. 현재 P2반은 대수 기본이랑 공통수학 2 응용심화하고 있는데 대수 개념원리랑 공통수학 2 1등급 만들기. 교재가 다 다르죠. 반별로 특색에 맞춰서 교재를 달리하였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교재를 가급적 쓰지 않고 시중 교재를 써서 어머님들이 교재 난이도를 예측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SCL 집중반 1, 2반이 저희가 신설되거나 지금 제일 선행이 늦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도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니까 공통수학 1, 2 하고 있으니까 1년 선행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년 정도 선행을 하고 있던 친구들을 모아서 올 겨울에 열심히 공부시켜서 1년 선행 정도까지 지금 끌어당기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과정은 저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희망하신다고 하면 영재고센터가 아니라 반포파이만이나 압구정파이만으로 2반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프리과학고반이라고 해서 영재학교반 아이들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영재학교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과학고등학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의 그 과학고반의 특징은 과학고만 준비해서 온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영재학교 합격률이 작년에 80%, 정확히는 재작년에 80%, 작년에 75%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아이들이 몇 명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16명에서 21명 정도에 가깝게 되는 과학고반 아이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프리과학고 수업을 듣고 선행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선행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수원수투,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이게 바뀌어서 대수 미적분 1이 되었는데요. 대수 미적분 1 정도까지 공부하고 과거에 물원화원, 지금은 물리학, 화학 정도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시작하거든요. 영재학교 입시가 7월에서 8월에 다 끝납니다. 그럼 8월부터 준비해서 8월 말에 원서 접수하고 9월부터 11월 달까지 과학고 입시가 시작되고 과학고 혹시나 또 떨어지게 되면 전국단위 자사고랑 일반고 입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써서 떨어져도 과학고 쓸 수 있고 과학고 써서 떨어져도 전국단위 자사고 쓸 수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 떨어져도 세화고 현대고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전사고등학교랑 세화고 현대고와 같은 그 서울형 자사고는 같이 입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시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시 내용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선행과정 월급이나 화목 혹은 수요일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루 더 나와서 수요일날 하루만 더 나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상과학도 이렇게 화학, 물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어머니 이게 제가 이게 이겁니다. 물질과 에너지, 전자기하과 양자 이게 화학 2가 2개로 쪼개져서 그 중에 하나가 물질과 에너지 물리학 2가 2개로 쪼개져서 그 중에 하나가 전자기하과 양자입니다. 더 멋져졌죠? 물리학 2를 배웠다가 아니고 전자기하과 양자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꿈이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과명이 중요하다.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화학, 물리학, 통합과학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내신까지 공부하는 과학 프로그램이 3월 1일, 2일 날부터 개강하고요.
봄학기 수학 프로그램은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이렇게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아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하고요. 어머님, 제가 오늘들 다 모여 계시니까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현행은 안 해요? 네. 그럼 현행은 안 하는데 내신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중요하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신 기간에는 과정을 다 스탑시키거나 과정을 마무리 지어놓고 4주, 정확히는 3.5주에서 4.5주인데요. 학교별로 내신 기간이 다 달라서요. 어머님, 한 4주 내외로 한 6번에서 7, 8번 정도로 내신 수업만 집중합니다. 내신 수업 때는 매회 모의고사 보고요. 저희 자체 교재로 파인만 자체 내신 교재가 있거든요. 각 학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록해놓은 기출문제를 매번 풀고 속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빨리 푸는 친구들은 한 권, 두 권, 세 권 이상 더 많이 풀 수 있고요. 늦게 푸는 친구들은 필요한 범위 내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풀게끔 해서 내신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내신 포함해서 이 한 과정이 몇 개월 정도? 내신을 포함하면 과정을 그렇게 3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12월 달 중순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저희가 2월 말에서 과정이 다 끝났고요.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7월 중순에 끝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달하고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선행과정 나아가고요. 4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가 내신 기간이고 아직 학사 일정이 안 나온 학교가 대부분 맞기 때문에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만 5월 달이랑 6월 첫째 주까지 다시 선행과정하고 6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내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행과정은 8주에서 10주, 저희가 보통은 10주라고 말씀드립니다. 10주 정도로 보통 2달 반 정도의 커리큘럼이죠. 그리고 내신 기간은 한 달 가깝게 4주씩 잡아서 7월 중순에 봄학기가 끝나고요.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여름학기입니다. 여름 가을학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과정에 책을 좀 더 헤비하게 잡고 여름방학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하지 않게 나갈 수 있는데 추석 기간도 있고 내신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짜면 비슷하게 선행 과정은 11주 기간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은 마찬가지로 4주 정도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2, 중3 아이들은 3분기로 나눠진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학기, 여름학기, 그리고 겨울학기.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말로 마음껏 물어봐 주십시오. 10주에 네. 뭐 기본 과정, 뭐 공부수학 1이라든지 지금 보면 그걸 공부수학 1, 공부수학 2 이렇게 기본이 하나에 묶여져 있는데 10주에 이걸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처음 휘리리가 절대로 하지 않죠. 다행히 어머님,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정말로 많은데 제가 어머님 한 해, 두 해 영재고센터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파인만에서만 근무를 해서 다른 학원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 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원중, 신동중, 10만 프로, 용광중, 원천중학교 내신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파인만 출신인 아이들이 소규모 학원, 소형 학원, 원장 직강 학원에 비해서 만약에 약했으면 저희 학원은 무너졌겠죠. 그렇죠? 10주의 프로그램으로 타이트하게 완성도를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게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단원평가랑 총괄평가 보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그 결과 계속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어머님들 중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채우고 싶어서 과외를 병행하거나 소형 학원을 껴서 맞춤형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은 대형 학원 시스템은 우리 아이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동네 학원을 보내시면 후회하십니다. 라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휘리릭 나간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1년 6개월 동안 공통수학 1을 공부하고 나가서 공통수학 1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신납니다. 안 되면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상에 교재가 다른 건 그것 때문입니다. 앞서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는 공통수학 1을 기본 정석으로 보면서 RPM이나 셀을 같이 풀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공통수학 1의 기본 정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원리를 공부하고 그것도 다음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특색에 맞춰서 교재를 달리하고 있어서 대치동의 학원들은 어머님 일반적으로는 기본 정석반, 실력 정석반 2개 깔고 여기 들어가거나 저기 들어가세요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아이를 껴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재원생이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맞는 과정을 찾아서 저희가 어머님들 설득합니다. 이 교재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안 맞는 아이라면 당연히 다른 반이 있잖아요. 다른 반에 보내고 그 과외 보내기 위한 과정 점프업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10주 프로그램으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고 사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방학 특강에 이걸 꼭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대형 학원이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검증되어 있는 교사, 검증되어 있는 학원 브랜드 네임도 있지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어머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2주 동안 파리, 프랑스를 돌아다녔더니 보강을 명상보강에 밀리고 학원비는 내는데 애는 모르는 것 같고 원칙에 배워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치겠어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십니다. 저희는 수업료 안 받습니다. 저희가 안 가르칩니다. 대형 학원은 그게 가능한데 파인만은 그게 가능한데 회차별 수업료 받고 있습니까? 소형 학원은 그게 안 되거든요. 생기에 직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책임지고 저희가 가르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받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원장님 그 대형 학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대형 학원을 보내보니까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해도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뽑아서 풀어봐 하고 던져주면 못 풀어요. 물론 저희 아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있지만, 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지금 처음 와봤는데 다른 대형 학원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수학과학을 잡아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사실 대형 학원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대형 학원에서 좀 기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못 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못 푼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학원이라고 특별하게 대책이 있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을 믿고 있고 선생님들만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보실 수 있게 사실 계속 저희가 체크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어머님들께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사실 테스트 결과를 속이기가 되게 쉽거든요. 현업의 존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상 문제 뽑아주고 예상 문제 풀게 하면 어머님 그 문제 당연히 맞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푸는 아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수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중2팀장, 중3팀장 수업을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업해서 볼 수 있게 클리닉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3시부터 10시까지 아이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료와 상관없이 와서 모르는 문제 질문받고 클리닉 시간에 놓쳤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고 테스트 통과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톡방에 원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톡이 그래서 500개가 넘거든요. 하루에. 그 톡방에 아이가 상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질문 받겠지만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아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질문 안 하면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평가까지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총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정을 드랍시키거나 혹은 과정을 드랍시키지 않고 반을 이동시키거나 반을 이동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이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솔루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진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영재학교 반은 그 한 반당 재학생이 몇 명이고 이제 중요한 학생은 몇 명이고 학교별로 이렇게 표시된 학생들 몇 명이지? 네, 언니. 그 영재학교 반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합격률이 75%였고요. 전체 인원은 21명 합격했으니까 역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준비한 인원은 그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영재학교에서는 1차 서류 통과, 2차 지필고사, 그리고 3차 캠프 형태로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1차 서류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합격률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그냥 관례입니다. 다른 거랑 달라요. 그래서
영재학교 반은 저희가 75% 합격하는데 준비한 인원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매년 좀 바뀝니다만 재작년이 합격률이 제일 높았는데 준비한 인원은 제일 적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준비해서 16명 합격했습니다. 80% 합격하였고 제가 합격률을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영재학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대치동에서 놀라거든요. 90명 준비시켰는데 3명 붙고 그러는 게 영재학교입니다. 이 경쟁률이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5대1에서 8대1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많이 준비시킬 때는 40명, 적게 준비시킬 때는 20명 정도 준비시켜서 매년 바뀌는데요. 이제 합격률적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지필고사라고 하죠. 사실 출석 면담이라고 하는데요. 1차 출석 면담과 2차 소집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고 2차 소집 면접은 아이들이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형태로 1차 통과한 아이들 대상으로 1.5에서 걸러진 아이들 대상으로 푸는데 제가 제일 높았던 횟수에서는 2021년도 입시에서는 저희가 100% 합격시켰고요. 출석 면담은 이제 학교에서 보통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디를 예를 들어볼까요? 경원중학교를 예를 들면 한성 6명, 세종 6명 정도 되거든요. 통상 매년 통계적으로 평균 처음 되면 근데 합격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많은 횟수가 한성에 1명, 세종에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3명 정도 가는 게 많이 간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내부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합격률은 1차 출석 면담이 가장 높았을 때가 72% 정도였고 낮을 때는 45%였던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통상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서류 통과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1차가 서류 플러스 출석 면담이라서요. 한 50%에서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아이들 대상.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지를 제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영재고라는 거 과학고를 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끄고 어머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개인정보가 들어갈까봐